네, 안녕하세요.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현장은 도남동에 있는 31평형대의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현장이고요.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캠핑 관련한 취미도 있으셨고 집에서 가끔씩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시고 세탁 공간, 그 다음에 드레스룸도 필요하시고 지인분들을 자주 초청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 지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그런 고객님의 니즈를 구역을 나눠서 반영을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집이 최대한 넓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다양한 용도가 들어왔어야 했던 만큼 단 1mm의 오차도 있어서 안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공 작업을 하면서도 2번, 3번씩 현장을 체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는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신발장 수량을 먼저 파악을 했고 그 수량에 맞춰서 한쪽 면으로만 신발장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공간감을 확보하면서도 캠핑을 나가시면서 벤치에 앉아 이제 신발을 신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벤치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관 측면에 통신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통신함을 고울도어를 활용해서 가려드려서 현관이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신경을 썼습니다. 현관 공간은 무조건적으로 많은 수납을 확보하려고 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관 공간은 무조건적으로 수납을 다 짜기보다는 고객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신발 양을 파악을 해서 신발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납 정도의 공간만 확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현관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쓴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중문인데요. 고객님께서 큰 짐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문의 공간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중문은 문이 열릴 때 이 축이 벽 끝에 닿아 있지 않고 벽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중문을 설계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내가 문을 열었을 때 1m의 폭을 확보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실제로 중문의 문틀의 폭은 1m 10cm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문이 열리는 회전축이 문틀에서 10cm 정도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셨다가는 10cm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입구방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고객님께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며 하다 보니까 게스트룸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방을 게스트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슈퍼 싱글 그 앞에 TV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계산을 했고요. 남는 공간은 모두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님의 캠핑 장비라든가 다른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입구방에 만들어 드린 팬트리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캠핑할 때 사용하시는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이렇게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뒷 공간은 원래는 가벽으로 막힐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한 20cm 정도의 두께에 저희가 10cm 정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고객님의 긴 테이블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팬트리 공간을 디귿자로 설계할 때 이 통로 공간을 최소 80cm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이 공간을 80cm를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 게스트룸이 너무 작아진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님과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공간감을 보면서 최소한의 사이즈로 잡았고요. 이 공간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납의 용도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트리 공간을 짜실 때 무조건적으로 80cm 공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용도에 맞게끔 공간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실 확장부 공간에는 평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고객님께서 지인분들을 자주 초대하는 일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에 평상이 아니라 테이블을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배치했을 때에는 이 거실의 확장부 공간 한 켠이 오롯이 테이블의 용도로밖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공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납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평상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이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앉았을 때에도 조금 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상을 짤 때 원래 원목마루로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원목마루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강마루와 가장 비슷한 필름을 활용을 해서 일체감 있는 평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좌측 공간에는 홈바를 만들어 드려서 작은 미니 냉장고가 들어가 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음료들을 꺼내서 드실 수 있게끔 공간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객님께서 선호하셨던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은 우드 앤 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드 앤 화이트에 맞춰서 우드 포인트를 곳곳에 줘봤는데요. 일단은 평상 그리고 TV면에 보이는 베이지 계열의 필름을 활용을 해서 화이트와 우드 중간의 느낌을 잘 섞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드 앤 화이트 같은 따뜻한 느낌에는 직각적인 요소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라운드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고, 위쪽에 있는 우물천장에도 살짝 라운드를 주고 평상의 테두리 부분에도 라운드를 줘가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우드 앤 화이트 느낌을 부각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사용한 필름은 인쇼에서 나오는 플랫 아이보리 필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매지 라인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면은 무매지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주방은 주방 자체가 너무 화려하기보다는 저희가 디자인 컨셉으로 잡았던 우드 앤 화이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인 깔끔한 구성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븐, 밥솥, 전자레인지, 가전소물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전이 들어가고 남는 공간들은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 냉장고 들어가고 나서 남는 공간은 팬트리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내에서 조금 더 수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고요. 이 아일랜드 앞쪽 공간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옆에 있는 코너 공간의 깊은 느낌을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온전히 살려가면서 수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주방의 뒤편 공간에는 보조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주방에서는 냄새나는 요리를 구우실 수 있게 가스쿡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주방에 들어간 냉장고 정도의 양으로는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음식물들을 모두 보관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주방 쪽으로 큰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집에서 김장을 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실 때 물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단차를 낮춰 드려서 고객님께서 공간 활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안을 해 드렸고요. 이 좌측 공간은 원래 주방 창호였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단순히 그냥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깊이감을 살려서 고객님께서 다른 수납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을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안방이었던 공간은 침실과 서재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서재 공간을 이 침실이 아니라 작은 방에 드레스룸과 서재를 함께 구성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작은 방 쪽에 서재와 드레스룸을 함께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서재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늑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재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안방 공간을 침실과 서재로 나누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 측면에 간살 파티션을 활용을 했는데요. 단순히 가벽으로 공간을 막았다면 채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답답해 보이는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간살이 아니더라도 모루유리라던가 낮은 가벽이라던가 오픈된 형태의 선반을 활용해서 너무 꽉 막히지 않는 느낌으로 공간을 설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 공간은 서재의 테이블을 길게 짜드렸고요. 책상을 짜드릴 때에는 이 책상에 처지지 않게끔 금속으로 보강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은 우드 앤 화이트 컨셉에서 침실만큼은 우드의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드에 어울리는 간살을 활용을 하고, 이 헤드보드의 뒷판 그리고 이 침대 프레임의 지판까지 모두 우드로 잡아드리면서 종구색 조명까지 활용을 같이 해서 그 우드의 느낌을 더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잡을 때에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침대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침대가 들어가고 났을 때 고객님께서 돌아다니실 통로의 사이즈, 그리고 욕실 문에서 이 침대가 너무 가깝게 붙지는 않을지 함께 고려해서 이 공간의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기존의 작은 방이었던 공간은 오로지 수납에 올인했습니다. 내부를 모두 붙박이장으로 짜서 수납에 충실할 수 있게 공간을 설계해 드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가지 생각했던 사항은, 문이 여닫이로 구성이 돼 있으면 이 공간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뒤편에는 세탁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어떤 세탁물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여닫이 문보다는 슬라이딩 도어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닫이 문을 활용했을 때 못 쓰는 공간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실 때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은 저희 홈파브레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로 그대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600에 1200 대형 타일을 활용을 해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시켜드렸고, 천정은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공간을 연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일과 매지 색상을 같이 맞춰드렸는데요. 이번 현장에서 달랐던 부분은 바로 이 수정과 세면대입니다. 이 수정과 세면대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바깥에 있었던 그런 라운드 형태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면대를 고를 때에는 이 메리 수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형태의 라운드가 있는 세면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